안녕하세요, 제노입니다. 요즘 노트북을 켜서 한국 이커머스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좀 화를 낼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2021년에 정말 그 좁은 반지하방에서 사업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2026년이니까 벌써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강산이 한 번 반 변하는 시간 동안 이 바닥에서 정말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고 자부하는데, 솔직히 요즘처럼 한국 셀러들이 이렇게 무기력해 당하고만 있는 이런 모습은 15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 사업 이야기나 강의 이야기 같은 거 다 내려놓고 정말 15년 동안 이 시장을 지켜봐온 한 명의 사업가로서, 그리고 어찌 보면 여러분의 선배로서 조금 아프고 무거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요즘 네이버나 쿠팡 보면 어떤가요? 중국 현지 가품업자들이 막 시장을 도배해놨잖아요. 우리 한국 셀러들은 법 지키랴, 세금 내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정작 시장을 장악하는 건 가짜 물건 툭 던져놓고 나가는 중국 업자들이에요. 플랫폼들은 이걸 왜 적극적으로 안 막는 걸까요? 아니, 왜 못 막는 걸까요? 오늘은 그 시스템의 구멍과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을 아주 깊게 좀 파헤쳐 볼게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노님, 플랫폼들이 돈 벌려고 일부러 가품업자들 안 막는 거 아니에요? 라고요. 근데 제가 이 생태계를 지켜보니까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나쁜 놈, 착한 놈 이거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플랫폼들도 막으려고 AI도 돌리고 필터링도 하고 모니터링 요원 붙이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중국 업자들의 시스템 우려 기술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를 막으면 걔들은 사업자 명의 막 수십 개를 새로 파서 들어와요. 이미지를 살짝 비틀어서 AI 눈을 속이고요. 가격을 교묘하게 세팅해서 필터링 로직을 비껴가죠. 플랫폼이 방패라면 걔네는 아주 날카롭고 비열한 창인 셈인 거예요. 여기서 진짜 제가 화가 나는 포인트는 바로 속도거든요. 가품이 신고돼서 실제로 내려가기까지 며칠이 걸리는데, 그 며칠 사이에 걔들은 이미 막 수천만 원, 수억 원어치를 팔아치우고 사라져버려요.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보나요? 정직하게 장사하는 우리 한국 셀러들, 그리고 가품인 줄 모르고 산 소비자들이 보는 거예요. 이건 플랫폼이 일부러 안 막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걔들이 너무도 잘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물론 플랫폼 입장에서도 거래액이 나오니까 전국적으로 칼을 휘두르기가 주저되는 그 구석이 분명히 있겠지만, 결국 이 기울어진 이 운동장의 피해자는 우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한국 셀러들 정말 정직하게 장사하잖아요. 법 지키고 규제 따르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법 지키는 사람이 바보 되는 세상 같은 거예요. 중국 현지 업자들은 해외 셀러라는 명목으로 우리나라의 촘촘한 법망을 아주 우습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인증? 걔들이 그런 걸 신경이나 쓰겠어요? 관세요? 언더밸류 막 해가지고 피해 가죠. 반면에 우리 한국 셀러들 어때요? 수입 한번 하려고 해도 검사 받아야지, 인증 비용 내야지, 창고비 내야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가격 경쟁에서 지고 들어가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보시나요? 정부나 플랫폼은 글로벌 시장 개방이라고 멋진 말로 포장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 안방을 그냥 중국 업자들 놀이터로 그냥 내준 거나 다름없어요. 한국 셀러들이 정말 피땀 흘려 키워놓은 이 키워드에 걔들이 그냥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가품으로 다 뺏어가고 있단 말이죠. 제가 15년 동안 이 바닥에서 억대 매출을 찍으면서 배운 비즈니스의 기본은 공정한 경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정한 경쟁이 아니에요. 이건 일방적인 폭격이죠, 폭격.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동료 셀러들이 느끼는 그 허탈함, 그게 남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자, 환경이 이렇게 암울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할까?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라고 그냥 울면서 막 사업을 접어야 될까요? 제가 2011년에 쇼핑몰 창업했다가 정말 실패해봤을 때 깨달은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환경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플랫폼 정책, 정부 규제, 중국 업자의 습격, 이거 우리가 소리친다고 내일 당장 바뀌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까? 바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그 가품 파는 업자들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한 신뢰예요. 걔네는 오늘 팔고 내일 도망갈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평생 사업을 읽어갈 사람들이잖아요. 그 본질적인 차이에서 승부를 봐야 돼요. 제가 왜 자꾸 수동 등록을 강조하는지 아세요? 단순히 노가다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상품 하나를 팔더라도 이 물건이 왜 좋은지, 우리 한국 고객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공감하고 그 감성을 건드리는 진짜 상세 페이지를 만들라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번역기 돌려가지고 올린 이 조잡한 상세 페이지가 정말 우리가 영어를 갈아 넣은 이 기획을 절대로 이길 수 없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밀릴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15년을 버텨온 저의 확신이에요.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플랫폼 관계자분들 그리고 이 정책을 만드는 분들께 정중하게 묻고 싶어요. 정말 이대로 두실 건가요? 한국 셀러들이 다 무너지고 나서 그때 가서야 대책 만드실 거예요? 물론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이거는 생존의 문제예요. 가품업자들이 시스템을 우회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대응 체계를 구축해 주세요, 제발. 한국 셀러한테만 막 가혹한 잣대 들이대지 마시고 해외 셀러들한테도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플랫폼이 말하는 상생의 시작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동료 셀러분들도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들이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시스템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성장통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아픈 그런 통증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연대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공론화하고 목소리를 내야 돼요. 나 하나 말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야 플랫폼이 움직이는 거고요. 법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한국 셀러들의 저력을 좀 밀어보자고요. 사실 저도 뭐 해외를 여행하면서 여유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마음 한구석은 항상 저도 치열해요. 15년 차라고 하지만 자만하는 순간 바로 도태되는 게 이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매일 변하는 플랫폼 로직을 공부하고 시장 흐름 분석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건 딱 하나예요. 결국 진심은 통한다는 거예요. 요행을 바라는 중국 업자들, 시스템 우회에서 잠깐 큰돈 버는 사람들, 걔들이 5년, 10년 뒤에도 이 자리에 있을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사라질 거예요.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건 우리처럼 자기 이름 걸고 자기 철학을 담아서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 뿐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지 마세요. 지금 걸어간 이 길이 힘들고 되게 느려 보여도 이게 진짜 비즈니스의 정석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가 정답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플랫폼의 사각지대, 중국 가품의 공습, 이 거친 파도를 어떻게 넘을지 우리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기운 내세요. 실행하는 사람만이 결국 길을 찾아요. 저는 다시 내공을 쌓으러 가볼게요. 다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